안녕하십니까, 이진권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작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났죠. 그때 영상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측 자유의 집 문이 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 나옵니다. 김정은을 마중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죠.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. 근데 미국의 의정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문을 닫아버렸어요. 얼핏 보기에 말이죠. 문 대통령이 따라 나오려는데 이 사람들이 막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. 물론 뭐 그건 아니었겠죠. 그런데 존 볼튼 당시 백악관 안보 보좌관, 이 사람이 쓴 회고록에 보면요,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참석이 거절된 손님이었다는 거죠. 존 볼튼이 23일,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발간하겠다고 예고한 자신의 회고록, 그 일이 일어났던 방, The Room Where It Happened, 여기에 이제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. 그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 측이 참석을 수차례나 거절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완강히 참석을 고집했을 뿐 아니라 거기 가서 3자 회담을 하고자 했다는 거죠. 존 볼튼이 뭐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? 볼튼은 이제 매파죠.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김정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수는 있겠죠. 비판적이었을 수는 있다. 그렇더라도 뭐 없는 말을 하게 하겠습니까? 근데 이제 이 볼튼이 문 대통령을 보고 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 문 대통령의 대응이 조현병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, 이런 표현을 했어요. 조현병 아시죠?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생각이 말이죠, 이 종잡을 수 없다, 뭐 그런 뜻의 말을 한 겁니다. 재작년 4월 27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. 그때 이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로 강조됐던 것이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 설치입니다. 그런데 그게요, 애초에 가동되지 못할 그런 핫라인이었다는 겁니다. 볼튼의 말로는 그렇습니다. 뭐냐면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. 북한의 핫라인은 조선노동당 본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김정은이 한 번도 거기에 간 적이 없다는 거죠. 그 애초에 뭐 핫라인으로서 무슨 통화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볼튼이 그것도 뭐 없는 말 지어내지는 않았겠죠. 돌아보면 문 대통령의 그 대북 정책, 대미 정책 이런 걸 보면 오직 쇼잉, 그 자기 이미지를 꾸기 위한 쇼잉, 거기에만 몰두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죽하면 말이죠, 김정은이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, 신뢰하지 못한다 이래서 다시 단절과 대결을 선언했겠습니까? 미국과 북한의 외교나 또 종전선언, 요즘 흔히 듣는 말이죠. 이것도 미국이나 북한의 의도,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창조물이다. 볼튼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한국의 통일 어젠다에서 비롯된 것 같다, 이런 말도 했고요.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요, 민족 통일, 연방제, 한민족 통일, 뭐 이것을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말이죠, 만난을 무릅쓰고 거기로 향해서 나아가는 불태전의 그런 어떤 의지,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자신이 말이죠, 그런 선구자, 그런 개척자, 그런 실천자, 이런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 볼튼의 이 회고록이 이제 사실상 발표된 셈이죠. 내용이 다 알려졌으니까. 나오니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발끈했습니다. 이분은 말이죠, 평소에 북한에서 아무리 모진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문 대통령을 비난하고 말이죠,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이래도 별로 반응을 안 보였거든요. 그런데 볼튼 회고록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경직된 태도를 보인 겁니다. 거기 이제 뭐라고 했냐면, 김정은이와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게 뭐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자 해서 그 뜻이 모여져서 만난 게 아니라 중간에 정의용 실장의 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. 이쪽에 가서 트럼프가 당신 만나고 싶어 하더라 그러고 저쪽에 가서는 김정은이 당신 만나고 싶어 하더라. 그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성사됐다는 거죠.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정의용 실장이 지금 발끈해가지고 볼튼을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. 그런 걸 보면 이 정의용 실장 자신에 대한 비난은 못 참겠다 이겠죠. 자신을 직접 겨냥해서 하는 비난은 못 참겠다. 뭐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좋다,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서
참 정의용 실장의 충성심은 어떤 거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정의용 실장은요, 볼턴이 자기의 시각에서 상황을 보고 쓴 것이다 이러면서 내용을 상당히 왜곡된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회고록은 본래 자신의 시각으로 쓰는 거예요. 그게 회고록입니다. 그 다음에 상황을 크게 왜곡시켰다는데 그거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죠. 누가 왜곡시키는지. 뭐 정 실장뿐 아니고요. 청와대 고위 관계자다. 항상 또 이럴 때는 꼭 무슨 고위 관계자, 핵심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이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. 뭐라고 했냐면 이 볼턴이 이제 조현병 운운하니까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보였답니다. 볼턴을 향해서. 북한이 그렇게 모진 말하고 못된 말을 할 때 그때 그렇게 좀 반응하죠. 바로 즉각적으로. 정의용 실장도 마찬가지예요.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반응하고 했다면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모진 말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? 민주당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? 이제 볼턴은 네오콘, 그러니까 네오콘이라는 것은요, 뉴 컨서버티브인데 신보수주의자 또 혹은 그 세력을 말하는 거죠. 힘이 곧 정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공격할 때 네오콘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그래서 볼턴은 네오콘이고 네오콘은 무기장사다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민주당 내 의원이. 또 일본이 한, 미, 북 사이에 끼어서 방해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일본을 끌어들여서 또 비난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. 뭐 어쨌든 이 정의용 실장이나 뭐 청와대 그 고위 관계자는 사람이거나 민주당이거나요, 지난 3년 동안에 뭘 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? 자신들이 뭘 했는지,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, 어떤 실적을 냈는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괜히 볼턴 보고 시비 걸 건 뭐 있습니까?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대미 정책, 대북 정책을 주도해 나간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. 문재인 대통령 지금쯤은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언제까지나 이 사람들 같이 끼고 가면서 일을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을 겁니까? 3년이 그렇게 갔어요. 앞으로 남은 기간은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. 이제는 뭔가 전환의 시점이 왔다. 이걸 문 대통령이 깊이 인식을 해야죠. 국민이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라고 할 겁니까?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